연구에 의하면은 미 FTA를 체결할 경우에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약 25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25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게 막 큰 액수인데 이게 사실은 미국의 GDP 대비로 해봤을 때는 0.14%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실에서 어떤 그 논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이 FTA를 맺는다 그래도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주는 안보 공약이 강화될 거라고, 현저히 강화될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미국 측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한국 측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미 FTA를 체결할 경우 한국은 약 90억 달러 정도의 경제적인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게 GDP 대비는 1.26%에 지나지 않습니다. 적지는 않지만 그렇다 그래서 한미 간의 경제적인 유대관계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은 아니냐. 자,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념을 거부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한미 FTA만 맺고 끝나면은 모르는데 그 한미 FTA가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사실 한미동맹의 잠재적인 적국과의 경제교역량도 또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인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동맹국끼리의 경제적인 유대관계가 동맹을 강화시켜주는 면이 설사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잠재적인 적국과 이 동맹들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심화될 경우에는 동맹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시고 한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북한과의 경제 유대를 늘려왔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FTA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은 이 북한과 그리고 남한 간의 경제적인 유대 관계가 사실 잠재적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북한에서 생산한 한국의 생산품들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를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중국과 역시 한국과의 경제 교역량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1992년 수교 이후에 그래 왔었죠. 근데 한미 FTA를 맺게 되면은 사실은 자동적으로, 물론 인과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동적으로 한국이 중국과 FTA, 비슷한 FTA를 맺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 이게 2008년에 그 한미 간 한국과 중국 간 정상 간의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이냐?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설사 한미 FTA 체결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조금 증가하더라도 사실 잠재적인 이 동맹들의 잠재적인 적국인 북한과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적 유대관계가 따라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의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 부분 상쇄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통념을 부정하는 그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FTA는 사실은 그 FTA가 체결되면 거기서 이득을 보는 그런 사회적 집단이 미국하고 한국에 나타나겠죠. 그들이 동맹을 위해서 애를 써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FTA를 체결해서 통상관계가 강화되면은 거기서 손해를 보는 집단들이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소위 루저들이 생겨나는 거죠. 예를 들면은 한국의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미국으로 치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섬유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 손해를 보는 루저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분명히 그들 나름대로 로비를 펼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뭐냐면 이 한미 FTA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너가 생겨나고 루저가 생겨나고 이들이 경합을 할 텐데 이 경합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한미 FTA가 체결되고 양국의 통상관계가 강화돼서 동맹에 더 큰 경제적 이득을 갖는 집단이 생겨난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통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제가 줄이기로 하고요. 그거는
글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을 하면 뭐냐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유를 다 종합을 해봤을 경우에 우리가 통념, 한미 FTA가 한미 동맹을 현저하게 강화시켜 줄 거라는 이 통념을 받아들일 아주 충분한 논리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경험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은 제가 사례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이 5개 아시아 국가와 맺고 있는 동맹을 이제 지난 25년간 그 추세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여기서 제 관심사는 뭐냐 하면 이 경제적 상호의존이라는 것이 과연 그 동맹의 결속력에 있어서 현저한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한미 FTA에 관한 통념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썸션이기 때문에 이 어썸션이 만약에 경험적 증거에서 뒷받침 안 된다면 우리가 사실 통념을 받아들일 경험적인 이유는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찾은 것은 무엇이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비주얼, 고주얼.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자세하게 페이퍼에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 페이퍼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몇 문장으로 그냥 압축을 하겠습니다. 역시 역사적인 분석 결과도 아까 논리적 분석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제적 상호의존이 동맹의 결속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매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동맹만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증거를 내놓을 뿐 다른 4가지 모든 동맹들은 한결같이 그 경제적 상호의존이 늘어나고 줄어들면에 따라서 동맹이 강화되고 약화되는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패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한미 FTA가 맺어지면 한미 동맹이 상당히 강화될 거라는 통념은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아주 강한 근거를 가지지 못합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러면 얼마만큼의 안보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냐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걸 조금 더 엄정한 그런 분석이 필요한데요.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통념을 조금 다시는 고려해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연구를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해봐야 된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정책적인 함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거 FTA 하지 말자는 거다. 그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FTA가 그 동맹의 결속력에 관해서 갖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미미하더라도 이 FTA가 동맹에 대해서 상당한 심리적인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과는 다르게 이 동맹이라는 것에 있어서 FTA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 FTA가 사실은 이 겉보기에는 시들시들해져가는 이 동맹을 살릴 수 있는 구세주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FTA가 체결이 안 됐다. 자, 체결이 됐다가 이제 비준을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겠죠. 이 FTA가 구원자인 줄 알았더니 구원자가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동맹을 지지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사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죠? 동맹의 약화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기세가 등등해지면서 동맹이 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순간에서 양국 정부들은 사실은 FTA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FTA를 중단하는 이 상황에서 비준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를 주시냐면은 동맹까지도 약화될 가능성이 크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를 연계시켜놨기 때문에 정치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함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FTA를 그냥 하는 수밖에 없는데